안녕하세요. 반불한복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양가가 10억이 넘어갑니다. 9평이. 그것도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이 정도면 거의 뭐 외면할 수밖에 없는 가격인데, 아니 이렇게 지방에서 나오는 신축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가 버리면 이거 도대체 수요가 얼마나 붙을지가 관건인데, 얼마나 시행사가 자신감이 뿜뿜이면 검단 신도시 분양가보다 2배가 더 높아. 바로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대구, 그것도 수성구 범어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대구가 지금 매매가가 엄청난 삭풍을 맞으면서 내려앉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대치동이라고 불리는 수성구 범어동 쪽이 약간의 오름세라는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학군이 몰려있는 입지라서 특수한 수요층이 몰리면서 범어동 쪽 아파트들, 특히 신축들이 약간 올라서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구는 리스크가 큰 부동산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이번에 범어동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무조건 청약을 넣는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로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조심하시라. 학군 수요는 특정 연령대에서나 필요한 거지, 전체 집값을 견인할 수 있는, 대체로 모든 수요층을 커버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 요즘 학군지는 워낙에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도 인풋, 아웃풋이 워낙에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아파트 시세는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그리 큰 메리트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 분양 성적을 한번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범어동 쪽 매매 현황을 까보면 거의 모든 범어동 쪽 아파트들이 하락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로 미들급 아파트들, 거의 한 달 사이에 5억까지 떨어지는 곳들도 나오고 있고요. 대체로 여기는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10억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굉장하죠. 10억대를 뚫고 있었다. 거의 10억대가 또다시 붕괴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범어 라운 프라이빗 고점 12억 대비 7억의 거래가 나왔고, 코롱 하늘채 고점 14억 대비 9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범어 SKB 역시도 고점 14억 대비 10억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무슨 지방 아파트가 17억까지 고점을 뚫었던 적도 있는 힐스테이트 범어, 여기도 13억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올라도 너무 올랐다. 대구 부동산 자체가 얼마나 거품이 끼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 범어동 신축 아파트 분양이 마냥 장밋빛 전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벚꽃 엔딩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아파트 값은 목련이 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목련은 단기간 안에 활짝 폈다가 질 때는 아주 지저분 그 자체, 시커멓게 썩어가는 모습으로 뚝뚝 떨어지는데, 지대로 밟았다간 바나나 껍질 저려가라 할 정도로 미끄덩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후 처리도 어려운지 지금 부동산 분위기 딱 이렇죠. 오를 땐 그렇게 활짝 핀 것처럼 보였어도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아주 단기간에 그렇게 거품이 가득했던 가격대가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차라리 동백꽃같이 오래 피었다가 예쁘게 질 수 있는 집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 상승분 제대로 녹여놓은 입지는 그만큼 지금 상황에선 상당히 불리한 집값 하락 궤적이 놀이공원 롤러코스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분양 까보기도 전에 무조건 청약 넣겠다라는 말도, 이건 광고성 멘트인 듯 보이고, 지금 청약은 결과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리고 이후 계약 성사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 일종의 미식축구 땅 따먹기인데 얼마나 야드를 잘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완판으로 가기 위한 확인 도장, 계약률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느냐인데, 이렇게 청약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미리미리 치고 나오는 것도 잘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8주 만에 상승 전환됐다는 이 부동산원 지표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지방에서조차 드립을 치는 분위기, 그냥 핑퐁식 주고받기, 부동산 시장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시전인데, 아니 0.01% 오른 상승세, 그것도 2주 반짝이었죠. 소폭의 조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17주 연속 하향세 피로도는 그냥 드링크 하나 입에 털어놓고 그것으로 끝난 건가? 그만큼 하방 압력의 무게가 극심할 뿐인데, 너무들 한다, 정말 너무들 해. 이런 소폭의 조정세와는 달리 올 들어 아파트 매물이 13.8%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당연히 거래량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서울 집값의 움직임은 그리 이후의 추세를 이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일시적인
조정 국면으로 보이고요. 매수자, 매도자, 가격 줄다리기 계속 이어질 전망 나오죠. 역시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기에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대세입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이 돼 있어요. 기다리는 매수자만큼 무서운 시장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매도 쪽에서 눈 가리고 아웅을 해도 그 새치어 같은 손동작에 속을 사람 이제 없다는 얘기죠. 그냥 정직하게 딱 까놓고 가면 될 것을 하기야 지금까지 원금이자 넣은 세월이 어딘데 쉽게 움직이려 하지 않겠죠. 근데 버티면 버틸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의 완고함이 지금 미국에서부터 벌써 시작이 되고 있잖아. 미국 연준 간부들이 거의 릴레이식으로 매일매일 금리 인하가 아니라 아니 이거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아주 반대로 입을 열고 있어요. 금리 인상 쪽으로. 정책이 시장을 앞서 나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깜빡이 넣지 않고 절대로 추월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펑펑 쏟아내고 있는데 이거 어쩔래? 늘 말씀을 드렸죠.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고. 얘네들 그냥 그동안 접대 멘트하고 다녔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고 특히 전방위적으로 이제 다시 금리 쪽 포위를 작년처럼 애워쌀 수 있는 무슨 트로이의 목마야? 증시는 아주 완화된 항복 기세로 금리 인상 안 할 거라고 하더니만 하룻밤 지나니까 그새 금리 인상 칼을 빼들고 습격을 감행하는 아주 과감한 행보를 보이는 건 역시 연준이 절대 금리 패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는 건데 파월 형님은 그냥 본자에 앉아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굉장히 유연한 조종자처럼 아주 카멜레온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만큼 너희들 우리를 물러보지 말라 라는 얘기죠. 순식간에 우리 스탠스는 완전히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불 수 있다는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거 같은 사람이 하는 말 맞습니까?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하다가 갑자기 또 방향을 틀어서 인플레 잡혔다는 확신 들기 전까진 금리 안 내릴 거라고도 하면서 이거 무슨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오만상 약국 조제가 춘추 전국시대야? 그냥 지어주는 약 잘못 먹었다가는 골로 가겠다는 생각마저 들죠. 아니 제대로 진단을 하고 이런 처방전을 날리던가 의구심이 들 정도죠. 그러니까 이거 다 밑밥이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스탠스인데 일단 자국의 금융시장은 금리 영향을 조금이라도 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 같고 워낙에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는 스포츠 모드라서 나스닥만 보면 계속해서 달리는 분위기 조금 더 주저함 없이 곧장 직진 모드로 가고 있는데 역시 시총의 기록 경신은 엔비디아가 연속적으로 전체 증시를 끌고 가고 있는 거고 기타 테슬라, 아마존에 비해선 AI 반도체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강세를 보여줄 만큼의 지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걸 미국 연준은 보호하고 싶은 거야. 아니 이렇게 시총을 땡겨주는데 이런 효자들이 어디 있겠어. 어깨 두드려줘, 허리 주물러줘, 시시각각 효자손 역할들을 톡톡히 해내는데 이런 애들을 위협하는 금리 변동 요소 시그널을 애써줄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러니 계속해서 금리 인하하겠다, 곧 하겠다 그러다가도 조금씩 뒤로 밀릴 수도 있겠다 어쩌겠다 무슨 여우비 내리듯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건 아예 금리 쪽은 손을 대지 않겠다는 건데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 한국 부동산이 더 이상 미국적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건데 지금 한국 국채를 보십시오. 벌써부터 바짝 달아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금리 인하와는 동조 현상을 보일 수 없는 국채. 이렇게 한국 국채가 오르는 건 당연히 미국 국채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 한국 국채가 은행채를 바로 옆차기로 무너뜨리고 금리를 자극하기 시작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얘기죠. 그것도 장시간에 걸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코앞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 뱅크가 서로 경쟁적으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주담대 금리로 상단을 크리스마스 트리 맨 꼭대기에 별을 달아놓듯이 그렇게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은행 금리가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의 궤적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국채도 오늘 또 올랐어요. 아니 자고 일어나면 팍팍 오르기 시작하는 건데 미국채 10년물이 벌써 4.4% 선까지 턱걸이를 하고 있고 그러니 오늘 한국 국채가 바짝 달아오른 거죠. 이게 되게 아찔한 상황이거든. 그러니 매도세와 매수세가 줄다리기를 한다는 전망은 조금은 철진한 말이고 절대적으로 매도자들이 긴장해야 할 상황이 온 겁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가 버리면 얼마나 삭풍이 몰아닥칠지는 잘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강도가 아주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유가도 정말 기름지죠. 그냥 오일이라는 말 그 자체가 끈적끈적 달라붙으면서 치고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건데 지금 서부 텍사스유도 이제 90달러 머지않아. 두바이유와 브렌트유는 이미 90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그러니 물가 자극 지표 중에 가장 우두머리 대갈장군이라 할 수 있는 기름값
그냥 눈에 제일 잘 띄어 어디에 세워놓더라도 나 여기 있어 라고 손을 들고 존재감을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지표라는 머리가 계속해서 크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흔들바위라서 그냥 전체 물가지수를 완전히 골로 보낼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지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향후 금리는 아주 견조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 뭐 초반에 말씀드린 지방 분양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어간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건설사 쪽이 위험한 게 아니지. 그냥 그렇게 고점 분양가 찍어서 완판하면 그만인데 문제는 이런 꼭지에 다다른 가격을 붙잡는 수분양자들이 이런 몰려오는 쓰나미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해변가의 노후를 여유자적 감상하는 관점을 가진다면 한꺼번에 순식간에 쓸려갈 수 있는 부동산 지형의 대변화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본인 선택지니까 태클 걸 이유는 없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부동산 판사리를 와장창 깰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후 강남 몇몇 분양가 상한제 달고 나오는 곳들만 핀셋 흥행, 나머지는 그냥 와장창 무너질 수 있는 미분양의 대퍼레이드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은 추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추격할 수 있는 이후의 궤적이 따라 붙느냐가 중요한 건데 전혀 이런 뭐 인디언식 집요하게 도망자 잡으러 다니는 추격신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 동탄 집값 들썩거린다고 하면서 샘플로 내놓는 게 맨날 2달 전 2월에 거래됐던 동탄 롯데캐슬이 이게 다야. 정말 그러다 봄날 다가오는데 얼어 죽겠다 얼어 죽겠어. 아니 봄 기운 만발한 광역교통망이 개통이 됐으면 거래가 벚꽃이 피어야지. 아니 무슨 꽃망울도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그러니 뽐뿌질은 정말 조심해야 될 사안이고 이런 거에 잘못 꼬이면 그냥 고금리 똘똘말이 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크다는 것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은행도 12일 금요일 날 기준금리 3.5% 다시 동결할 가능성 아주 큽니다. 벌써 10번째 연속 동결인데 금리 인하 소식은 아주 멀리 가버린 거라 볼 수 있고 특히 미국 쪽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라서 한국은행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튼 금리 상황은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집값이 오른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도 정말 민망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상황이 상당히 헷갈리게 만드는 지표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사에서 찍어내는 분양가는 거의 최고점 상태.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 하는데 아마 지금 상황이 제일 고점에서 내놓는 분양가일 가능성 높습니다. 왜냐? 앞으로 매매가가 내리꽂히게 되면 분양가도 동조현상 분명 보이기 때문에 금리 기준점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데 집값이 자꾸 움직인다고 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조심하셔야 될 요즘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